여의도 정치인들이 대선 주자를 너무 불나방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나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동지라고 하는 거를 여의도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자체가 불임이고요. 대통령을 만들 수 없는 여의도가 돼버렸고, 그리고 대통령은 외부에서 수혈을 해와야 되고, 그리고 그 수혈된 대통령은 여의도에 기반이 없고, 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요. 오랫동안 그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 사전 정치를 오래 하고 자기의 정치 노선과 그 정치 집단을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뿔뚝 나타나서 뿔뚝 대통령이 되는 시대라고. 그러니까 문재인도 여러분, 문재인도 정치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고. 정치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지금 봐봐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극도로 불신을 하고 오래 정치했던 사람들 중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선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대통령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니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를 원한다? 그러니 다 의원 내각제를 원하는 거예요. 여의도만 중심으로 보고 보면 대통령제가 잘못된 것처럼 보여.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그럼 내각제를 한다라는 건 의원들한테 나라 일을 전적으로 맡기는 건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대통령을 안 믿는 거 실망하고 있는 정도가 더 크겠어요? 국회의원을 보고 실망하는 정도가 더 크겠어요? 국회의원을 보고 실망하는 정도가 더 크죠. 그런데 의원 내각제가 정치역학으로는 드디어 모든 걸 다 잡아삼키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기사로 이렇게 나온 건데, 친문 모임 민주주의 4.0 선거제 개편 첫 논의. 김진표 전해철은요, 여러분,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2018년 당대표 선거 때 이해찬하고 꽝 부딪혔을 때부터, 그 전부터 이제 얘기했지만, 그때 이제 딱 세상 밖으로 커밍아웃을 한 거죠. 전해철하고 김진표는 한 덩어리고, 이 사람들은요, 내각제론자 맞습니다. 내각제론자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재인의 측근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제 그건 뭐냐면, 문재인과 함께 권력을 누렸지만 문재인이 끝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권력에서 완전히 멀어지거든. 그런데 자기들이 또 누구를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들은 뭘 꿈꾸겠어요? 내각제를 꿈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있는 내각제 논의 자체가 순수하지 않은 게 제일 큰 문제고, 그리고 내각제가 되기엔, 그러니까 내각제로 넘어가는 전제 조건이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합격 점수를 받아서, 그래, 당신들이 국정 운영까지, 행정까지, 예산 편성까지 다 해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나라 돈을 여러분 감사만 할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이요. 그런데 의원 내각제는 감사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행정력까지, 인사권까지, 인사와 예산까지 국회의원들이 장악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뻥 하고 띄워주는 건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의원 내각제를 할 만큼 우리한테 믿음을 심어준 게 아니다.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다. 오케이, 알겠는데 그렇지만 대답이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늘려주는 방향이 있지 않고, 특히 중진 의원들, 이런 김진표, 전해철, 이런 류의 사람들, 미안하지만 장제원, 권성동, 유승민, 나경원, 이런 중진 의원들의 권한이 뻥튀기 되는 의원 내각제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는 도움이 된다? 대통령의 서바이벌엔 도움이 돼요. 이게 정말 이게 무서운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목에 얘네들이 칼을 들이밀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요. 내각제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이제 다들 이 정치판에서 있었던 인간들이 와, 박근혜 답답하다, 말귀 못 알아듣는다 그랬는데, 저는요, 지금 와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타협을 안 한 것도 있어. 내가 내각제를 받아들이면 내가 사는 거구나.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각제를 받아들이는 던지는 시그널을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때 이 문재인 패거리하고요, 그때 이재명 패거리가 치고 나간 거예요. 민주당 쪽 인간들하고 문재인 패거리하고 몇 명 패거리들이 그거였어요. 이 내각제를 두고 손학규 패거리 뭐 몇 명 뭐 민평년이고 뭐 다 내각제를 두고 박근혜를 탄핵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각제로 가느냐 그러면서 책임 총리제 얘기 나오고 그랬을 때 그게 내각제 전환을 전제로 한 박근혜 살려주기 그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재명이 치고 나갔다고, 탄핵하자고. 그걸 이해찬하고 이재명이 멱살 잡고 탄핵 국면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똑같은 선택의 기로가 올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똑같은 정치적 위기가 오고, 내각제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살고 내각제가 틀려먹으면 당신 죽는다. 이게 간다고요.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냐면 요번 총선 공천이나 이런 거에서 그거예요. 완전히 있잖아요. 완전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내각제로 갈 이유가 없지. 그리고 다음에 나 동훈이가 또 대통령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돼. 그럼 오케이 고. 그런데 뭐 오세훈이 이쪽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 그럼 대통령이 된들 오세훈이나 뭐 이준 나경원 뭐 이런 지금 그럼 뭐 솔직히 장제원 권성동 아니지 뭐 그런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는 깜들도 아니고. 이 판때기에서 이 총선 결과가 헬렐레 거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나 동훈이 건이 다 이거 단두대에 실려가서 마녀 사냥을 당할 텐데 내가 저 새끼들한테 내각제를 받아들이고 허허거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싸워야 되는 거야? 이 고민에 빠진다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이 판때기가 대통령 잡아먹는 정치 판때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거를 돌파해내야 되는 거고 환장하는 거야. 만약에 지금 있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동훈이랑 카드가 없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요, 딱 요번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여야한테 둘러싸여서 뒤지실래요? 내각제 받아들이실래요? 라고 협작 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요번 총선 끝나잖아요. 대통령실에 있잖아요.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지금 용산에 불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용산에 불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일을 못한다, 일을 안 한다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그게 뻐거덕 거리는 부분이 일정 정도 맞아. 그런데 그 일을 안 한다라는 맥락이 청탁을 안 받는다라는 맥락인 경우가 많다고.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5만 가지 이권과 뭐 해서 이 자리 주세요, 이 예산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대통령, 그래 놓고 더 웃긴 게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이 너무 많은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다. 대통령 한 사람이 15,000개의 자리를 임명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정권 교체할 때마다 나라가 안 돌아간다. 그럼 의원내각제가 하면 그 15,000 자리를 누가 임명하는데? 그걸 누가 임명하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 인사청탁하던 인간들이 바로 그 인사를 하는 거야, 그냥. 우리 업계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중소기업 은행장.
지금은 용산이나 뭐 기타 등등의 로비에서 누구 하기 위해서 막 로비하죠. 그 로비하는 사람들이 의원 내각제로 가면 야 요번에 중소기업은행장은 누구 보내? 야 얘기 다 됐어. 누구한테 청탁하고 로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런 자리들이. 아유 어디 이사장 자리? 아유 우리 업계에서 야 우리끼리 결정했으면 됐어. 지금은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해도 대통령실에서 눈치 보고 뭐 야 이거 제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엔간하면 되는데 또 누가 가서 대통령 라인 타고 누가 또 까짝까짝 거려. 그 새끼 시끄럽네.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 봐. 한 단계 거리가 더 있는 걸 그걸 싹 없어지는 거라고. 지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통령제 없어지면 호족 집단으로 가는 거예요 나라가. 윤심이 김기현 맞냐고요? 그런 질문은 하시지 마시고 그것까지 아직도 질문을 하면 할 말이 없는 거고. 뭐 대통령이 얼마나 더 노골적으로 해야 돼요? 나 김기현이다라는 거를 이 정도까지 노골적으로 하고 나경원 너는 이 정도로 쥐어박았으면 다들 알아야지. 네. 지금 이 판때기가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도 여러분 문재인도 얼마나 불쌍한 대통령이었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뭐 좀 뭐야 뭔 소리 하실지 모르지만 이해찬이 문 실장 왜 저러냐 이러고 있으니 중국 새끼들하고 그 이해찬하고 이재명이가 뭐 마구 휘둘러대니 그리고 인사권 나올 때 대통령님 여기 누구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저 새끼들 한번 칠래 그랬다가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윤석열 대통령 딱 임명을 하고 저쪽에 칠려면 치고 했어야 되는데 집회 나가서 그러니까 나는 아무래도 밀리는 것 같아 깨갱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손절하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지금 저기 이재명 쪽하고 이런 쪽을 좀 쳐내는 거 아니었어? 권력투쟁의 의지가 없지 이 문재인이. 이해찬한테 계속 멱살 잡혀서 이해찬이 뭐 그러면 힝 그러면서 딴 데 가서 승질 나부리고 문재인은요 이해찬 앞에서 그거 했다니까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난 차가지는가. 그래놓고서 이해찬 앞에서는 작아진 다음에 뒤로 가가지고 승질 있는 승질 없는 승질 해찬아 이해찬 좀 날려버려. 네 알겠습니다. 어이구 맡길 사람이 없어서 이분한테 그걸 맡기면 이분이 해내나. 전해철한테 맡겼더니 전락에 들게 막 대통령님 안 될 것 같아요. 저 인간한테 저는 안 됩니다. 왜 안 돼? 제가요 찌찌찌찌 베이비 저 새끼 찌찌이에요 찌찌찌찌 거리도 맞고요. 녹취록도 형 보수지도 틀고 다 했는데 그래도 지지자들이 안 바뀌어요. 아이고야 너는 뭐 일을 그따구로 하냐? 그 리더의 그 부하지. 대통령님이 문재인 대통령님 밑에 나 정도면 됐지 뭐 나 이상을 뭘 바래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해찬한테 안 되냐? 네, 안 되나 봐요. 씨발. 이해찬한테 그래서 결국은 당권 모든 권력이 임기 후반으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처럼 굴었거든. 아이고 친문이라는 저 한심한 인간들.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지금 걔네들은 그런 거야. 대통령이 문재인이야 이재명이야. 아이고 질문이 틀렸다. 대통령이 문재인이냐 이해찬이냐지 인간들아. 문재인이 임기 후반 가서 이런 인사권을 반이나 썼나? 다 줄을 여러분 민주당 인간들이 문재인 임기 후반에요. 줄을 누구한테 섰는데요? 다 이해찬한테 섰어. 여기 임명 자리 뭐 방송통신위원회 누구 가야 되는데요? 뭐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와중에서 있잖아요. 그 와중에 여러분 꼭 코미디 있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중간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문재인과 이해찬 사이에 중간에 있으면서 문재인이 다 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대표적인 게 최민희 의원입니다. 최민희 의원 여러분 되게 싫어하시는 텐데, 그러니까 이해찬과 문재인의 중간에 있었는데 전해철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찬으로 갖다 붙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가려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 최민희 의원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가려고 하고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법에 국회의원 관두고 3년 이내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을 못 가게 돼 있었어. 그 장관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민희 의원이 거기다 그런 거야. 민주당 가서 이거 이번 누가 만들었냐 막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제 친구 놈이 거기 있었거든요. 아씨 몰라 이미 말했어. 노빠꾸다. 그래서 그 친구 놈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한마디, 아 누나가 입법했잖아. 거기 짜증을 확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끝나고 3년 이내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못 가게 되는 거를 자기가 입법을 한 걸 자기가 모르고 있었어. 그리고 자기 발을 밟은 거지. 그러고 나서 씨 그랬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리는 잡아야 되지. 그러다가 내가 그래 남양주 시장 나올 거야. 국회의원은 됐고 그러면서 자격정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낙선을 하고 난 자격정지가 있었는데 자격정지 선거법 위반했는데 이거 무죄 나오겠지 하고 다 2심에서 3심에서 최민희하고 다 털어줬거든요. 근데 그 주에 추미애하고 다 털어주는데 선거법만 털어주는데 최민희는 확정 판결 받았다고요. 왜 확정 판결 받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만 그 상황에서 이게 그게 야 내가 그거구나. 그 상황에서는 그 이해찬 패거리로 분류가 되니까 문재인이 쟤는 사면해주면 안 돼. 그래서 선거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 날아간 거라니까요. 자격정지 2심에서 유죄는 왜 나는 그러면서 이제 100원은 너는 왜 민정수석이 이 새끼들 전화 한 ton 딴 인간들은 뭐 추미애고 기타 등등 전화 다 해주는데 나는 전화 안 해주고 내가 별 얘기 다 하네 정치에서 나는 보내고 무얘긴 왜야 이해찬 패거리고 이러는 게 이해찬 패거리야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는 건데 그렇지. 그랬지. 근데 이제 그걸 위로하고 뭐를 하고 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문 애들이 저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문재인 다 죽는 김어준 적으로 만들고 뭐 중간지대에 있었던 사람들 다 적으로 돌면 니네 죽는다 이렇게 내가 친문 애들한테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너들 찐 묻었지 그러는 거야. 내가 니들 미쳤냐? 니들 미쳤냐? 그랬더니 너도 찐 묻었지. 너 맨날 쓸데없는 주사파 타령이나 하고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주사파 타령? 그래서 와 니가 꼴리는 대로 해라. 니네 꼴리는 대로. 아유 그래 전해철이 뭐 그래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이재명 이길 것 같아 해. 막 그러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 난리 나고 그때부터 이제 그 형보수지나 기타 등등 다 어디서 풀었어요? 이쪽에서 풀었어. 이쪽에서 풀고 그 난리를 치고 그 유세는 그런 거 지금 여러분 저기 재윤경 의원 있죠? 재윤경 의원이 그 국회의원 할 때 그 경남 사천으로 그 비례하고 있다가 주빌레 은행하고 기타 등에서 이재명 패거리로 딱 분리돼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재윤경 의원이. 그때 뭔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경남 사천에 지역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례에서 지역구를 받았는데 KTX 타고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그런 쪽에서 성남FC 이게 주빌레 은행하고 기타 등 성남FC 후원이 네트워크에서도 재윤경 의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지 이렇게 전해철이 의원실로 오세요. 그렇게 해서 불려갔어. 재윤경이 이제 거기 같은 국회의원인데 전해철이 일로 와 컴온 우리 내 방으로 좀 오세요. 그러고 불려갔다니까. 그런데 재윤경이 와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당협위원장을 때려쳤죠. 같은 동료 의원인데 그거를 또 이렇게 넋두리를 했네. 넋두리를 한 게 또 그게 내 귀에 바로 들어왔지. 와 거의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 쥐어 박히듯이 재윤경이 쥐어 박힌 거야. 나 이거 그냥 정치 그만해야 될 것 같아. 그러고 재윤경 의원
거기서 이제 결국 성남 FC 후원 뭐 주빌리 의원 그 주빌리 의원의 후원 그 탕감 부채 서민 부채 탕감 그거와 둘러싼 뭐 어쩌고 저쩌고 성남 패밀리랑 얽힌 이런 거니까 거의 전해철이 알아서 하세요 뭐 거의 그 정도의 얘기를 듣고 시무룩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완전히 또 이재명 패밀리 그건 아니잖아. 이재명 패밀리하고 또 이해찬 패밀리는 아니고 붕 떠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에서 떠났다고. 아니 이런 식이에요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가 여러분. 내가 이 국민의힘 쪽 얘기는 디테일하게는 내가 얘기를 못 하겠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 디테일하게 하면 그러고 그러면서 재윤기 의원은 지금 이 꼬라지를 보면서 성남 FC로 이재명 소환되는 거 보면서 아유 인생사 세옹지마다 천해철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때 당신이 나를 구박해서 지금 떨려놨으니 망정이지. 내가 정치를 하고 있었으면 아이고 성남 FC고 뭐 기타 등등을 얼마나 불려 다녔을까. 인생사 세옹지마 그러고 있을래나? 뭐 얘기가 잡설이 길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인들의 측근고 호가호위하는 사람들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다시는 그 권력을 누릴 가능성이 없어진 사람들 다 뭐를 꿈꾼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뭐를 꿈꾼다고요 여러분? 내각제를 꿈꾼다고요. 대통령 측근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은 다 내각제를 꿈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권력이 그립구나 그런 거죠.